또 다른 동명이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이사를 늘리고 외부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 3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입니다. 자, 이 위원장이 방송 3법 관련안을 만들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의견을 물은 것이다라는 입장차가 이어졌고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위원장을 배석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여쭤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그런 장관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인수위도 없이.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송미령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면 앞으로 계속 일을 시키겠다. 이런 그렇죠.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방송 3법 통과 과정에서 그럼 기존에 임명된 그런 기관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의 의견도 듣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언론 플레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의견 개진과 지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또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참 의문입니다. 네. 자, 우리 김동훈 대변인께서는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부터는 국무회의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보기에도 딱한 모습이 이제 연출이 계속 될 텐데요. 네. 지시와 의견 청취 이거는 글쎄요 같은 코끼리라도 밑에서 만져보면 코끼리 다리가 될 것이고요. 위에서 만져보면 코끼리 코가 될 텐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 물론 뭐 방통위원장은 이 장관급이지만 정식 장관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지시로 들었다. 본인이 그렇게 지시로 들었다고 하면은 국무회의 성격상 그렇게 들은 것인데요. 이것이 지시가 아니었다. 의견을 물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송 3법에 관련된 방통위원장 당신의 어떤 뜻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안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갖고 와라라고 하는 것이 지시로 들을 수가 있죠. 저는 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쪽 편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지시냐 의견 청취냐 이 얘기의 본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 그쪽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죠.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따돌림을 계속 당할 것입니다. 국무회의 내에서도. 그리고 빨리 사표를 써서 스스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은 바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또 비슷한 양상에도 끝까지 임기를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더 나가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도 아마 잦은 사태를 꾸준하게 유도하는 바로 이 지시와 의견 청취 같은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는 계속해서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다음부터 이 국무회의에 안 와도 됩니까?라고 하는 얘기는 글쎄요 참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동력 이런 것들에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개혁 이런 걸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흠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언급했다고 합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진숙 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글이었냐면 자기 정치는 없다라는 글입니다. 방송 3법의 급작스러운 상임위 통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보고하렸던 것이지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개인 SNS에 정치적인 견해를 게재해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거듭 위반했다. 뭐 그런 이유도 이번에 배제 사유에 들어갔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항상 꾸준히 자기 정치를 해온 것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데 네.
국무회의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방송 3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데 괜한 아무 뜻이 없는데 대통령이 이제 다음부터는 오지 마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네. 거기에서도 자기의 권리와 자기 주장만 계속 나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아주 중요한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굉장히 본인 위주에 들어서도 듣지는 않아도 되는 네. 그런 말들을 계속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국무회의 방해, 업무 방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업무 방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라는 차원에서 계속 나와서 자기 정치를 자기 의견만 내세우지 말라는 그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가 의견 보고를 할 때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글쎄요, 자기 정치 이제 이준숙 그 방통위원장이 내년 선거 때 어디를 나간다 하는 그 얘기가 도는 것과 본인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글쎄요, 참 방송통신위원장 우리 KBS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종편들의 어떤 그 미래 모습과 가장 연관이 되는 게 방통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권이 바뀌면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마련인데요. 지금 그 이재명 정권은 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강행하는 게 아니다. 차기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정권에 독립하는 그런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수도 늘리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측의 방송에 관련된 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 족적의 언행을 살펴보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방송에 독립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준숙 후보자가 그렇게 의견을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어떤 우리 부대변인께서 업무방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무회의에서 또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묻는 말에만 또 대답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개인의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의 어떤 업무 성격상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준숙 방통위원장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전임 정부에서 임명을 한 아직도 국무회의에 참여를 하는 여러 분들을 저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빼돌리는 제외시키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초기 통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자꾸 가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 위원장 의견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 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후에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문제가 됐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2인 사태를 만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죠. 꽤 있어요. 꽤 있죠. 좌파들의 전략은 통상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여부는 자취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은 단순히 개인적 의견 표명을 좀 넘어선 거다. 방통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 정치적인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이다라고 주의 처분 내렸는데 민주당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그러면 즉각 사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발언들을 보면 나는 지금 이렇게 이 좌파들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각을 세우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보수의 여전사라고 듣고 불리고 그걸 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방통위원장의 자리가 네.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것들을 요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정치색을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몸값을 더 올리려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 발언들로서 해왔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그냥 주의 정도에 그치는다고
보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퇴까지 본인의 거취를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죠. 네. 지금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또 이런 채널에서 한 이야기들이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좀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은 그렇게 지금 이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조금 전에 보수의 여전사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적절치 않은 그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방통위원장으로서 보수의 여전사는 뭡니까? 창칼을 들고 제일 앞에서 싸우는 그런 일 텐데 방통위원장이 그런 거를 보수를 앞장서서 재건을 하거나 저쪽 세력을 무찔러라고 내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마찬가지로 방송이라는 정말 아주 중요한 그 소통의 기구. 그래서 공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적인 기구입니다. 공적인 기구의 어떤 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돼서 방송 환경을 잘 만들 제도와 정책을 위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보수의 여전사라고 하는 별명, 아이고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말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유혹이 참 이진숙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에 누구였습니까? 바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아까 그 자료 화면에 나왔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김웅일 검사가 한시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또 이동관 전 그 동아일보 기자, 동아일보에서 저랑 같이 기자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만은 그렇게 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 방송이라는 참 중요한 그런 이 수단을 본인의 어떤 그 정권에 유리하도록 끌어내기 위해서 그 유혹에 다들 이렇게 함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방통위원장을 빨리 자기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조급함 이런 것들이 거기와 큰 차이가 없다면은 이거 또다시 5년 내내 방통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언론의 어떤 그 이 내분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만이라도 이 이준숙 그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본인이 뭐 불과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의 임기 전에 끌어내리기를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도 그런 환경에 자연적으로 좀 제도와 시스템으로 방통위가 굴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나 했네요. 국무회의 하루 만에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참석할 수 없었다는 건 참 아쉽게 생각한다. 또 참석하지 않더라도 방통위 또 상임위가 5인 완전체로 구성돼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이제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